안녕하세요 여러분, 엔트형제입니다. 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 채널 구독자 수가 벌써 5,300명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9월 초에 올린 영상들부터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서 근 한 달 만에 5,000명이라는 구독자 수가 늘어났네요. 제 영상들에 관심 갖고 봐주시고 댓글로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 많이 올려드릴 테니 아직 구독하지 않고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보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게 저에게는 더 큰 힘이 된답니다. 댓글로도 서로 소통하며 함께 주식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다같이 경제적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와 타이거 글로벌 리튬앤 2차전지 ETF를 두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 영상들 댓글을 봐도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할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와 타이거 글로벌 리튬앤 2차전지 ETF를 비교하며 어떤 ETF를 투자해야 더 좋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입니다. 이 ETF는 2020년 12월 8일에 상장했으며 약 10개월 만에 시가총액 2조 2천억 원을 달성한 ETF입니다. 우리나라 해외 ETF 중 2조가 넘는 자산이 몰린 ETF는 이 ETF가 유일합니다. 21년도 7월 순자산 1조 원 돌파 이후 2달여 만에 2조 원을 돌파하여 현재는 2조 2천억 원을 달성한 겁니다. 해외 ETF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ETF라고 할 수 있죠. 반면 타이거 글로벌 리튬앤 2차전지는 21년 7월 20일에 상장한 3개월도 안 된 신생 ETF입니다. 이 ETF는 현재 시가총액이 6,534억입니다. 이는 다른 해외 ETF들과 같은 기간 비교해 봤을 때 비교적 빠른 속도로 자산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ETF라고 할 수 있죠. 지난 8월 1일부터 9월 10일 기준에 주요 전기차 ETF 자금 순유입 현황을 보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가 8,96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타이거 글로벌 리튬앤 2차전지 ETF가 3,563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비교하고 있는 ETF들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그만큼 투자할 만한 매력이 큰 ETF라는 것을 이런 근거 자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는 솔렉티브 차이나 일렉트릭 베이크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서 이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여 일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 신탁 재산을 운용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솔렉티브 차이나 일렉트릭 베이크 지수는 솔렉티브에서 발표하는 지수로서 미국, 중국,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중국 전기차 및 관련 부품을 생산하면서 중국이나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즉 중국이나 홍콩에 뿌리를 둔 기업들에 투자하는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타이거 글로벌 리튬앤 2차전지 ETF는 솔렉티브 글로벌 리튬 지수를 추종하는 ETF입니다. 솔렉티브 글로벌 리튬 지수는 글로벌 기업이 리튬 채굴이나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서 현재 및 향후 상당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을 최대 40종목까지 편입하고 있습니다. 솔렉티브 차이나 일렉트릭 베이크 지수와의 차이점은 중국 기업들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닌 글로벌에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아니면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전 세계의 리튬과 배터리 관련 기업들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는 100% 중국 전기차 및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 타이거 글로벌 리튬앤 2차전지 ETF는 미국, 중국, 한국 등 전 세계 리튬 및 2차전지 배터리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구성 종목들을 보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입니다. 상위 10개 종목을 살펴보면 중국 최대 리튬 회사인 감펑 리튬의 4.23%, 천사신소재의 3.9%, CATL의 3.86%, 이브에너지의 3.34%, 인버터 제조회사인 회천기술의 3.32%, 배터리 공정 전체를
턴키로 제공할 수 있는 장비 업체, 선도지능 장비의 3.23% 등 모두 중국 전기차 관련 업체에 투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반면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 ETF의 구성 종목을 보자면 가장 큰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에버말입니다. 이 에버말 비중은 무려 13.77%로 가장 큰데요. 이 에버말은 리튬 채굴 전세계 1위이자 명실상부 리튬 대장주입니다. 전 지구의 광산을 자산으로 두고 있는데 특히 칠레의 염호와 호주의 광산이 각각 전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며 염호 및 광산을 모두 보유하여 수직 계열화를 이룬 업체는 에버말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투자 비중이 높은 종목은 중국의 글로벌 1위 2차전지 습식 분리막 제조업체인 창신신소재입니다. 현재 약 7%의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분리막은 2차전지 핵심 소재 중 하나로서 양극과 음극 사이에 위치해서 리튬이온의 이동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두 전극이 만나지 못하도록 분리해서 폭발이나 발화를 막는 물질이에요. 즉 2차전지의 성능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분리막 시장은 습식과 건식으로 나뉘어지는데 전기차용 2차전지에 쓰이는 분리막은 대부분 습식이라는 것이 이 기업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글로벌 분리막에 대한 수요는 30년까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 ETF에서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일부 보이는데요. 간펑리튬, CATL, 이브에너지, 비아디, 선도지능 장비 등 여러 기업들이 보입니다. 마지막에 보이는 종목은 테슬라로 약 3.66% 정도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우리나라 기업인 LG화학과 삼성 SDI도 일부 비중 투자 중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 사람들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와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 구성 종목들의 50% 정도가 중복되어 투자된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ETF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 ETF는 상장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솔렉티브 글로벌 리튬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에 현재 상장되어 있는 ETF인 LIT ETF를 통해 6개월간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LIT ETF와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는 같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수익률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와 LIT ETF의 6개월간의 수익률입니다. 5월 초까지는 비슷한 흐름을 보이다가 5월 중순부터 두 ETF의 수익률이 점차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현재는 약 수익률이 2배 정도 격차가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벌어져 차이가 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최근 중국의 전기차 산업을 밀어주는 정책들로 인해서 중국 전기차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면 LIT는 여러 글로벌 리튬 관련 업체들에 골고루 투자가 되면서 중국 기업들이 상승한 반면 주가가 하락한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률에 차이를 보인 거죠. 여러 사람들이 두 가지 ETF에 투자하는 종목이 절반 정도 겹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지나고 보면 수익률에서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ETF에 투자하실 건가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가 수익률이 더 좋기 때문에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 ETF를 매도하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로 집중해서 투자하실 건가요? 아니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와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 ETF를 분산해서 투자하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좋은 ETF라는 것은 틀림없어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25년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 수요는 지금 여러 가지 뉴스들과 전기차 판매량의 수치들로 점점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두 가지 ETF 중 중복되는 종목들 대부분이 중국 전기차 또는 리튬, 배터리 관련 업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국 정부에서 전기차 확대 정책을 통해 중국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은 확실하고, 중국의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점차 확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수요는 2030년까지 점차적으로 상승하며 30년 전기차 점유율은 25%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와 기관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이렇게 전기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리튬 배터리 시장의 규모도 굉장히 크게 증가할 텐데요. 2030년 리튬의 수요는 현재 수준에서 9.3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글로벌 리튬 기업들의 주가도 10배거가 가능한 기업들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 ETF 두 가지 모두 좋은 ETF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어느 쪽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 투자 전략이 달라질 뿐입니다. 나는 중국 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를 매수하시면 되고, 나는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 중 리튬과 배터리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 ETF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의 주가 상승률이 더 좋다고 기존에 투자하고 계시던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 ETF가 손실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로 갈아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LG화학과 삼성 SDI 등 한국 대형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 ETF의 주가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추후 미래에 이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안겨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1년, 2년, 그리고 5년, 이 이후의 주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와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 ETF 모두 투자하고 있습니다. 추후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 ETF의 주가 수익률이 더 높아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이나 전기차 ETF를 매도하고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 ETF로 가려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요? 마치 지금 차이나 전기차 ETF로 갈아타려는 모습처럼 말이죠.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의 ETF를 모두 들고 갈 예정입니다. 모두 좋은 ETF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투자 원칙을 세워가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좋다는 ETF를 따라갈 게 아니라 왜 내가 이 ETF를 투자하게 되었는지, 비슷한 종목을 구성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등을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해 보시면서 주가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정보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